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라늄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라늄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너무 못 키워서 매년 제라늄을 샀다가 실패를 해먹고 이러는 바람에 요즘에는 제라늄을 키우지 않고 있어요. 제라늄을 보면 정말 겹꽃에 예쁜 그런 꽃들을 가진 애들도 많고 잎도 뭐 팬시 잎을 가지고 이런 화려한 그런 품종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품종들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뭐 봄이랑 가을엔 잘 자라긴 하는데 여름에 항상 물러버리고 막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예쁜 제라늄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라늄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저는 양심상 올리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특이한 제라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라늄을 굉장히 못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요 한 품종만큼은 지금 5년째 굉장히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키가 엄청나게 크죠. 아마 이 품종은 여러분들도 구하셔서 키우신다면 저처럼 엄청 쉽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알려드리자면 빌드베른 로즈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잎에 맑은 모양으로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런 무늬는 햇빛을 잘 받아야 이렇게 잘 발색이 올라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외목대로 키우기가 정말 좋아요. 생장점을 잘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키가 계속해서 커갑니다. 곁순을 따주면서 키우면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삽목도 해놓은 개체가 있는데 삽목 자체도 굉장히 잘 돼요.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흙에다가 꽂아만 두어도 혹은 물에다 그냥 담가만 놓아도 너무 잘 크기 때문에 제라늄을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분갈이도 1년 넘게 해주지 못해서 양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삽목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든 잎만 좀 잘라주고 목대만 조금만 더 바로 세워주면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애는 그런 식으로 키우다가 이렇게 곁까지도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매년 따주고 따줘도 계속해서 올라와서 지금은 이런 수형으로 되었습니다. 원 줄기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중간중간에서 곁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흙만 좀 새로운 걸로 바꿔주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자라나온 곁가지들 조금 순만 쳐주고 이제 분갈이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제라늄 중엔 가장 강건한 그런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얘 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 품종 자체가 꽃을 많이 피우지 않는다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고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 홑꽃에 그런 꽃을 보시더라고요. 아직은 저는 꽃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분갈이 해주고 나서 이제 제라늄 꽃 피는 그 액비 있잖아요. 하이포넥스 개화기용 비료 그걸 좀 줘서 한번 꽃대 유도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줄자를 가지고 와서 키를 재보니까 딱 140cm까지 자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한번 키를 키우고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파리랑 줄기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키가 너무 커서 일단 이렇게 신문지 깔고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쓰러뜨려 놓은 다음에 정리를 해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결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얘를 키만 정말 다 키우고 곁가지들을 다 지금 잘라줘 볼까 아니면 여기서 키를 조금 낮춰볼까 굉장히 고민 중인데 더 이상 키를 키우면 사실 베란다에서 키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위에 부분은 해를 좀 못 받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키를 키우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여기서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이 위에 가장 큰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제 얘는 더 이상 외목대로의 이제 키를 키우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이제 이런 옆에 있는 잔가지들 이런 것들에서 계속 새로운 순을 받아서 이제 조금 동그란 형태로 키울 수 있으면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잘라줄 건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새로운 생장점도 다 잘라서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자르는 건 그만하고 이렇게 잎이 많이 시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떼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잡히는 대로 시든 이파리, 잎줄기째로 이렇게
다 떨어지니까 이 정도만 제거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제라늄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라늄 빌드베른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기 같은 거 잎을 만지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향도 되게 막 좀 벌레가 싫어할 것 같은 그런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양손이 굉장히 찐득찐득해졌어요. 요거 시든 이파리들만 다 떼어낸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든 꽃잎만 한 무더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손은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했고요. 요 정도 이제 깨끗한 잎들 남아 있고요. 여기서부터 좀 풍성하게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더 이상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잡고 아래로 똑 당겨주면 쉽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둥에 있는 이런 이파리들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분갈이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뿌리가 얼마나 들어차 있는지 지금 감이 안 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을 주면 거의 이틀 만에 다 말라버릴 정도로 지금 뿌리가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뽑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물구멍 안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와, 뿌리가 정말 심각하게 많이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토분으로 옮겨주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키를 키울 건 아니기 때문에 뿌리 정리를 해서 기존 화분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화분 쪽에 붙어서만 자라서 이 안에는 그냥 흙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이용해서 이제 엉켜버린 뿌리들만 이렇게 살살 털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는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뿌리들이 잘 떨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만큼 뿌리를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그 겉에 있던 뿌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거를 보니까 이미 여름에 이게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뿌리들이 쉽게 이렇게 떨어지고 멀쩡한 뿌리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 다 털었는데도 계속해서 쉽게 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종이 이만큼 다른 제라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건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미안하긴 하는데요. 이 정도로 뿌리 정리를 해주고 이제 그대로 심어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원예용 상토에다가 산야초도 막 넣고 이것저것 많이 섞은 배합토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원예용 상토 한 70%에다가 펄라이트 있잖아요. 기존에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배수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이걸 30% 섞고 유기질 커피 비료 다이소에서 산 것도 한 숟갈 정도 넣어서 이렇게 심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영상은 제라늄을 어떻게 키워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잘 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이 제라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는 과정도 빨리빨리 생략을 하고 다 되는 모습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지대 꿀팁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대가 엄청 크고 윗부분이 무거운 식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뿌리를 많이 정리한 경우에 이게 지금은 균형을 잘 잡고 있는데 휙 하면 바로 쓰러져 버릴 것처럼 좀 위태위태 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작은 요런 지지대 있잖아요. 요거를 반씩 구부려 가지고 십자로 이렇게 기둥을 하나 더 세워주면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로 크로스를 해준 다음에 여기를 원예용 철사로 똘똘 감아주면 이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제 물까지 주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서 지지대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욱해서 요거 잘라버린 게 사실 조금 후회는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버리지는 않고 요거 째로 그냥 물에다 넣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저에게는 아직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외목대를 유지하는 어린 개체가 하나 있는데 요거의 키를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키가 한 70c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대 붙은 격가지들이랑 이런 시든 잎들 다 때려주고 화분 분갈이하고 완성된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란다로 다시 와서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못 키우긴 하지만 오늘 저처럼
사냐초라든지 펄라이트라든지 이렇게 좀 배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재를 심어서 물을 줬을 때 이렇게 후루룩 빠져나갈 정도로 이런 식으로 키우면 그래도 여름에는 조금 무사히 날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제라늄을 이제 물음병으로 보냈지만 얘는 너무 건강하니까 저처럼 이제 제라늄 조금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요 품종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교정이 돼서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를 좀 많이 키워보도록 하고 원 목대를 잘라서 조금 후회했던 애도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옆으로 나오는 순들을 조금 유도를 해서 좀 토피어리식으로 예쁘게 만들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료도 조금 잘 챙겨주고 해서 올해 가을이랑 내년 봄까지 꽃을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그런 노하우는 없지만 이 올해 방치된 제라늄들의 예뻐진 모습 보면서 힐링하셨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